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팩토 써니쌤이에요. 오늘은 기본 빛 10회차 수업이에요. 10회차 수업에서는 지하 영역 중 대칭 모양과 거울의 비친 모양, 그리고 도형 퍼즐에 대해 학습해 볼 거예요. 그럼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책을 펼쳐볼까요? 50페이지와 51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원리탐구 1. 대칭 모양. 대칭 모양 한번 살펴볼까요? 친구들, 대칭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대칭은 마치 그림이 거울을 본 것처럼 똑같이 생긴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쌍둥이 친구처럼 똑같이 생긴 걸 말하죠. 우리 신체에도 대칭 친구가 있어요. 짜잔! 오른손과 왼손을 이렇게 포개었어요. 어때요? 남거나 모자라지 않고 딱 맞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대칭이에요. 원리탐구 1에 쓰여진 글을 함께 읽어볼까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반으로 접었다 펼치면 접은 선을 기준으로 양쪽에 같은 모양이 나타납니다. 아래 그림을 한번 볼까요? 한쪽 나비가 그려져 있어요. 반으로 접었다 펼쳤더니 어때요? 접은 선을 기준으로 반대편 똑같은 쌍둥이 친구, 대칭 모양이 나타났어요. 이때 이 접은 선을 형님들은 대칭축이라고 불러요. 우리 확인 1번을 통해 다양한 대칭 모양을 예상하여 그려볼까요? 확인 1,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물감이 묻은 종이를 반으로 접었다가 펼쳤을 때 나타나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1번 모양 볼까요? 어떤 모양 같나요? 맞아요. 선생님은 글자 지근 모양 같아요. 친구들은 어떤 모양이라고 얘기했나요? 자, 파란색 글자 지근 모양이 한쪽에만 그려져 있어요. 종이를 반으로 접었다 펼쳤을 때 반대쪽에도 똑같이 생기겠죠? 그려볼까요? 그렸나요? 선생님과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짜잔 그렸어요. 어때요? 똑같죠? 2번은 어떤 모양 같나요? 꼭 알파벳 M이 왼쪽 방향으로 돌려진 모양 같아요. 초록색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접은 종이에 이 모양 한쪽만 그렸는데 다시 펴면 똑같은 모양이 반대편에도 생겨요. 친구들 한번 그려볼까요? 그렸나요? 선생님과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그렸어요. 원리탐구 2. 거울에 비친 모양도 함께 살펴볼까요? 거울에 비친 모양은 왼쪽이 오른쪽, 오른쪽이 왼쪽으로 바뀝니다. 그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있는 그림을 봤더니 그림 속 초승달의 뾰족한 부분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나요? 보니까 맞아요. 바로 오른쪽을 향하고 있어요. 이번엔 거울에 비친 모양 속 초승달의 뾰족한 부분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왼쪽을 향하고 있네요. 이렇게 거울에 비친 모양은 왼쪽이 오른쪽, 오른쪽이 왼쪽으로 바뀌었어요. 거울에 비친 모양과 원래 모양을 보게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남거나 모자라지 않고 딱 맞아요. 서로 대칭이죠. 거울에 비친 모양은 원래 모양과 대칭이 돼요. 세운 거울선은 접은 선, 대칭축이 되죠.
우리 확인 1번 문제도 함께 살펴볼까요? 세모 모양의 오른쪽에 거울을 세웠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양을 찾아 선으로 이어보세요. 친구들, 거울은 왼쪽에 있는 모양을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여줘요. 즉, 거울 왼쪽에 있는 모양은 거울 속에서 오른쪽으로 뒤집힌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1번 그림부터 살펴볼게요. 어떤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맞아요. 뾰족뾰족 세모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이 모양을 거울에 비추었을 때 어떻게 보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선생님, 이거 찾기 너무 어려운걸요? 친구들, 거울이 있다면 직접 거울을 비추어 봐도 좋아요. 그런데 거울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선생님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먼저 뾰족뾰족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뾰족한 부분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맞아요. 바로 왼쪽을 향하고 있네요. 거울에 비친 모양은 왼쪽과 오른쪽이 바뀐다고 했으니까 뾰족한 부분이 오른쪽 방향을 가리키는 모양을 찾아볼까요? 어떤 모양일까요? 어, 찾았다. 연결해 볼까요? 연결. 이번엔 2번도 볼까요? 이번엔 뾰족한 부분으로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요 고든 선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 고든 선은 지금 거울에서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오른쪽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그럼 거울에 비친 모양은 오른쪽과 왼쪽이 바뀌니까 고든 선이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어, 찾았다. 친구들도 찾았나요? 연결해 볼까요? 연결. 이번에 3번 모양도 볼게요. 역시 뾰족한 부분을 함께 살펴볼까요? 뾰족한 부분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오른쪽을 향하고 있네요. 그럼 거울 속에 비친 모양은 오른쪽과 왼쪽이 바뀌니까 뾰족한 부분이 맞아요. 바로 왼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해요. 찾았나요? 네, 맞아요. 찾았네요. 연결해 볼까요? 연결. 이렇게 하니까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다음 페이지 대표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점선을 따라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모양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온라인 활동지가 필요하네요. 친구들, 레스티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활동지를 출력할 수 있어요. 온라인 활동지로 직접 겹쳐서 모양을 찾아봐도 좋아요. 그런데 오늘은 선생님이 온라인 활동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먼저 문제 속에 완전히 겹쳐지는 모양이라고 했어요. 이건 어떤 모양일까요? 맞아요. 양쪽 모양이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볼까요? 먼저 이 문제 어떻게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양쪽의 모양을 비교해요. 둘째, 양쪽에 같은 모양이 있는 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이 모양을 한번 볼게요. 한쪽 모양과 반대쪽 모양이 어때야 돼요? 맞아요. 같아야 돼요. 같나요? 네, 똑같아요. 찾았다. 완전히 겹쳐지는 모양? 대칭 동그라미 해볼까요? 두 번째 모양도 살펴볼까요? 한쪽 모양과 반대쪽 모양을 살펴볼게요. 어때요? 똑같나요? 똑같지 않아요. 한쪽은 위로 올라가는데 또 반대편 한쪽은 선이 더 위에 있어요. 그러면 같지 않아요. 이렇게 그려졌을 때 우리는 대칭 모양이 되겠죠. 이건 완전히 겹쳐지는 모양이 아니에요. 세 번째 모양도 한번 살펴볼까요? 한쪽 모양과
반대쪽 모양이 어때요? 같나요? 네, 같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네 번째 모양도 살펴볼까요? 네 번째 모양의 한쪽 모양과 반대쪽 모양을 살펴볼게요. 모양이 어떤가요? 똑같나요? 다른가요? 맞아요. 달라요. 선의 길이도 달라요. 그러면 아니에요. 이번엔 다섯째 모양도 살펴볼게요. 한쪽 모양과 반대쪽 모양. 어떤가요? 맞아요. 달라요. 아니에요. 이번엔 마지막 여섯째 모양도 살펴볼게요. 한쪽 모양과 반대쪽 모양. 어떤가요? 똑같나요? 친구들, 머릿속으로 완전히 겹쳐지는 모양을 생각해 볼게요. 맞아요. 똑같아요. 대칭. 동그라미 해볼까요? 53페이지에 1번과 2번은 스스로 해결해 볼게요. 우리는 54페이지 대표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거울에 비친 모양 중 잘못된 부분을 세 군데 찾아 위의 그림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친구들, 거울 앞에 두 친구가 보이나요? 거울에는 우리 모습이 반대로 비쳐 보여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오른손을 들면 거울에는 왼손을 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그림 속 거울에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대요. 거울에 잘못 비친 부분이 세 군데나 있대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눈을 크게 뜨고 찾아서 동그라미 해볼까요? 먼저 우리가 원래의 모습과 거울에 비친 모양을 비교하고 위치나 방향이 잘못된 것을 찾아보면 좋겠네요. 친구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얘기해 줄게요. 거울 속 방향은 거울 속 친구의 기준에서 방향을 생각해 볼게요. 친구들, 그럼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연두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친구를 볼게요. 무언가 이상한데? 찾았나요? 연두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친구는 왼손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거울에 비친 모습은 왼쪽과 오른쪽이 바뀌어요. 거울에서는 왼손을 들면 오른손을 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거울 속 친구는 왼손을 들었어요. 원래 오른손을 들어야 하는데. 찾았다! 동그라미 해볼까요? 동그라미 잘못됐어요. 또 한번 살펴볼까요?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찾았나요? 꽃병이 거울에서 어떻게 보여야 할까요? 원래의 꽃병의 꽃이 오른쪽 방향으로 꺾여져 있어요. 거울 속에 있는 꽃은 오른쪽과 왼쪽이 바뀌어야 하니까 왼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데, 오, 이상해요. 잘못됐죠? 동그라미 해볼까요? 동그라미. 친구들, 우리 세 군데를 찾아야 해요. 두 군데는 찾았는데 마지막 한 군데 잘못된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또다시 한번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볼까요? 어느 부분일까요? 찾았나요? 선생님은 발견했어요. 확인해 볼까요? 멜빵 친구도 한번 살펴볼까요? 멜빵 친구는 테이블을 기준으로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맞아요. 테이블 뒤에 있어요. 그런데 거울 속 친구는 어떤가요? 맞아요. 테이블 앞에 있네요. 아, 찾았다. 동그라미. 이렇게 차근차근 방향과 위치를 생각하며 찾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55페이지에 있는 1번과 2번은 스스로 해결해 볼게요. 우리는 다음 페이지 원립탐구 1, 7교 조각 살펴볼까요? 친구들, 7교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고대 중국 퍼즐 게임으로 이 7교는 탱그램이라고도 불러요. 탱그램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어요. 중국에서는 5,000년 전부터 즐겨왔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칠교놀이라고 하여 전통 놀이 형태로 전해오고 있어요. 손님이 찾아왔을 때 주인을 기다리는 동안 또는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 놀이를 해서 유객판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지혜를 짜내서 갖가지 모양을 만들어서 지혜판이라고도 불렀어요. 네모 모양을 7개의 조각으로 잘라 만든 것을 칠교 조각이라고 합니다. 정말 7조각인지 우리 함께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7개의 조각으로 우리는 네모 모양, 반듯반듯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네요. 우리 칠교 조각의 구성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가장 큰 삼각형이 2개가 있고요. 중간 크기 삼각형이 하나, 가장 작은 삼각형이 2개, 반듯반듯 정사각형 하나, 기울어진 4개의 변을 가지고 있는 평행 사변형. 모두 이렇게 7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7개의 조각, 칠교 조각으로 이렇게 멋지고 재미있는 모양을 만들 수도 있대요. 자, 우리는 이 칠교 조각을 이용해서 확인 1번 문제 풀어볼까요? 확인 1. 주어진 칠교 조각을 사용하여 세모 모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칠교 조각에 알맞은 위치를 찾아 색칠해 보세요. 먼저 온라인 활동지가 필요한데요.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온라인 활동지를 이용해 조각을 맞춰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시간에 선생님과는 온라인 활동지 없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쉽게 조각을 맞추려면 넓이가 넓은 것부터 맞추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넓이가 넓은 도형은 차지하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쉽게 맞출 수 있죠. 자, 그러면 넓이가 넓은 조각은 어떤 조각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주어진 조각은 세모 모양 몇 개와 같은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반듯반듯한 정사각형은 세모 모양 몇 개와 같을까요? 우리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맞아요. 바로 4개와 같네요. 이번엔 작은 빨간색 삼각형은 세모 모양 몇 개와 같을까요? 세어볼까요? 하나, 둘. 맞아요. 2개가 같아요. 그럼 초록색 작은 삼각형은? 맞아요. 역시 2개와 같네요. 그림을 보니까 빨간색 가장 작은 삼각형은 이미 맞춰져 있어요. 나머지 부분의 조각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넓이가 가장 넓은 조각은? 맞아요. 바로 반듯반듯 정사각형이네요. 우리 정사각형부터 한번 채워볼까요? 어떻게 채워야 할까? 아, 찾았다. 이 부분이에요. 친구들도 찾았나요? 나머지 초록색 작은 삼각형도 채워볼까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니까 온라인 활동지가 없이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옆 페이지에 있는 원리탐구 2. 패턴 블록도 한번 살펴볼까요? 패턴 블록이란 무엇일까요? 패턴은 무늬, 모양이 반복된다는 뜻이고 블록은 작은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모양이 들어있는 블록을 가지고 예쁜 무늬나 새로운 모양을 만들 수 있어서 다음과 같은 아래 6개의 조각을 패턴 블럭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 패턴 블럭의 구성과 이름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빨간색 도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위쪽은 짧고 아래쪽은 긴 4변짜리 도형이에요. 이 도형의 이름은 바로 사다리꼴이에요. 이번엔 기울어진 4변짜리 모양이 있네요. 사선으로 누워 있어요. 이 도형의 이름은 평행 사변형이에요. 아까 우리 7교에서도 봤었죠? 맞아요. 같은 도형이에요.
이번엔 반듯반듯 세 변이 모두 똑같은 정삼각형. 이번엔 노란색 벌집 모양처럼 생긴 6개의 변을 가지고 있는 육각형. 이번엔 반듯반듯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정사각형. 그리고 이 친구는 다이아몬드 모양처럼 생겼어요. 이 친구 이름은 마른모. 형님들은 이렇게 도형 이름을 부른대요. 이 블록들은 서로 맞춰보면 더 큰 모양을 만들 수도 있어요. 짜잔! 너무 멋있죠? 우리 패턴 블록을 이용해서 확인 1번 문제도 해결해 볼까요? 주어진 패턴 블록 조각을 여러 번 사용하여 벌집 모양, 육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조각에 알맞은 위치를 찾아 선으로 그어보고 사용한 조각의 수를 구하세요. 친구들, 1번을 먼저 함께 살펴볼까요? 보니까 평행사변형이 몇 개 사용됐을까 물어보고 있네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육각형의 세모 모양이 몇 개가 들어갔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가 들어갔네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세모 모양 몇 개로 만들어진 걸까요? 맞아요. 바로 2개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세모 모양 6개를 2개씩 묶으면 평행사변형이 육각형에 몇 개 들어갔는지 알 수 있겠네요. 묶어볼까요? 이렇게 하나, 둘, 셋. 3개 들어가네요. 먼저 선을 그어볼까요? 이렇게 선생님은 그었어요. 친구들, 선생님은 이렇게 그었지만 친구들은 선생님과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그어볼까요? 선생님이 기다려줄게요.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선을 긋기 전에 모양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다 그렸나요? 네, 그러면 우리 몇 개 사용됐죠? 맞아요. 바로 3개 사용됐네요. 2번 문제도 볼까요? 이번엔 육각형 안에 세모 모양이 몇 개 들어갔을까요?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예요. 그럼 사다리꼴은 세모 모양 몇 개로 만들어졌을까요?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맞아요. 바로 3개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1번과 똑같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세모 모양 6개를 3개씩 묶어볼까요? 하나, 둘. 그랬더니 둘, 2개가 사용됐네요. 선을 그어볼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그었어요. 친구들, 선생님과 다른 방법으로 선을 그어볼까요? 어떻게 그을 수 있을까요? 그었나요? 너무 잘했어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는 사다리꼴을 먼저 그리고 선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친구들 사다리꼴 몇 개 사용됐죠? 맞아요. 2개. 친구들, 패턴 블럭은 놓는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이 찾은 답 말고 친구들이 찾은 답 말고 또 다른 답이 나올 수는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페이지 대표 문제 읽어볼까요? 칠교 조각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어진 모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칠교 조각에 알맞은 위치를 색칠해 보세요. 친구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주어진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아요. 둘째, 각각의 칠교 조각들은 작은 세모 모양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고요. 마지막 3번째, 다양한 방법으로 주어진 모양을 만들면 되겠네요. 그럼 먼저 주어진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볼까요? 주어진 모양! 자세히 보니까 세모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모 모양 몇 개로 이루어져 있나요?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6개로 이루어져 있네요. 이번엔 각각의 칠교 모양들은 작은 세모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가장 큰 주황색 삼각형은 세모 모양 몇 개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그 다음은 노란색 가장 큰 삼각형의 수도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가장 작은 초록색 삼각형은 2개. 반듯반듯 정사각형은 맞아요. 4개. 그럼 가장 작은 빨간색 삼각형은 2개. 뉘어져 있는 평행사변형은 맞아요. 4개. 중간 크기 파란색 삼각형은 맞아요. 역시 4개. 친구들, 주어진 모양은 세모 모양 6개. 6이라는 수는 4 더하기 2를 한 수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작은 세모 모양이 4개로 이루어진 조각과 2개로 이루어진 조각을 합하면 주어진 모양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한번 4개짜리 조각과 2개짜리 조각을 체크해 볼까요? 찾았나요? 맞아요. 보니까 작은 세모 모양이 4개짜리로 이루어진 조각은 중간 크기 삼각형, 반듯반듯한 정사각형, 그리고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그리고 작은 세모 모양 2개로 이루어진 조각은 가장 작은 초록색 삼각형, 가장 작은 빨간색 삼각형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 이 조각들을 모아서 한번 주어진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방법 1. 선생님은 이렇게 정사각형을 이 부분에 넣었어요. 그럼 나머지 부분에는 어떤 조각이 와야 할까요? 찾아볼까요, 친구들? 찾았나요? 선생님과 확인해 볼게요. 맞아요. 선생님은 이 부분에 가장 작은 초록색 삼각형을 그렸어요. 친구들, 나머지 방법 2와 방법 3도 친구들이 지금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볼까요? 선생님이 기다려 줄게요. 문제를 해결할 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땐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맞아요. 넓이가 넓은 조각부터 알맞은 위치를 찾으면 좋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했나요? 우리 함께 방법 2, 방법 3 이야기 나눠볼까요? 먼저 선생님은요, 이렇게 중간 크기 삼각형을 놓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이렇게 빨간색 가장 작은 삼각형을 놓았어요. 방법 3에는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놓고 나머지 부분에는 가장 작은 초록색 삼각형을 놓았어요. 선생님, 저는 여기 빨간색이 아닌 초록색 삼각형을 그렸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빨간색 가장 작은 삼각형과 초록색 가장 작은 삼각형은 가장 작은 세모 모양 2개가 들어가니까 넓이가 어때요? 같아요. 따라서 상관없어요. 59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 볼게요. 우리는 다음 페이지 대표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패턴 블록 중 한 가지 조각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조각 4개를 사용하여 나비 모양을 완성하려고 할 때 조각에 알맞은 위치를 찾아 선으로 표시해 보세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째, 나비 모양은 작은 세모 모양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는 게 좋겠네요. 둘째, 각각의 패턴 블록은 작은 세모 모양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알아보면 좋겠어요. 셋째, 조각에 알맞은 위치를 찾아 선으로 표시해 보면 끝! 우리 함께 단계적으로 해결해 볼까요? 먼저 나비 모양은 작은 세모 모양 몇 개로 이루어졌을까요?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아요. 바로 8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이번엔 패턴 블럭도 한번 살펴볼까요? 사다리꼴은 세모 모양이 하나, 둘, 셋. 맞아요. 3개로 이루어져 있네요. 평행사변형은 하나, 둘,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반듯반듯 정삼각형은? 맞아요. 하나. 그럼 벌집 모양의 육각형은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친구들,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패턴 블록 중 한 가지 조각을 선택한 후에 그 선택한 4개의 조각을 사용해서 나비 모양을 완성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모양 조각을 4번 사용했다라는 의미예요.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사다리꼴을 선택했어요. 그럼 사다리꼴이 4번 들어갔다는 거고 평행사변형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4번 들어갔다라는 의미예요. 그랬을 때 우리 이거 덧셈식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먼저 사다리꼴은 세모 모양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다리꼴을 만약 4번 사용했다면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3을 4번 더하면 어떤 수가 될까요? 우리 빨리 계산해 볼까요?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손가락을 피면서 이 정도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이어서 해보면서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 더하기 3은 6, 6 더하기 3은 9, 9 더하기 3은 맞아요. 12가 되겠네요. 이번엔 평행사변형도 해볼까요? 만약 평행사변형을 선택했다면 평행사변형이 4번 사용된 거겠네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세모 모양 2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를 몇 번 더해야 할까요? 맞아요. 식으로 나타내면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겠네요. 친구들, 빠르게 계산해 볼까요? 했나요? 2 더하기 2는 4, 4 더하기 2는 6, 6 더하기 2는 8. 맞아요. 8이에요. 이번엔 삼각형도 알아볼까요? 삼각형을 선택해서 4번 사용했다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1을 4번 더하면 맞아요. 바로 4가 되겠네요. 이번엔 육각형도 생각해 볼까요? 육각형은 세모 모양이 6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육각형을 선택했다면 6이 몇 번 들어갈까요? 맞아요. 바로 4번 들어가겠죠. 이것을 덧셈식으로 정리해 보면 6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6.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과 같이 해볼까요? 먼저 여기에 있는 이 6을 4와 2로 가를 거예요. 왜 4와 2로 가르나요? 6이 10이 되려면 몇 개가 필요해요? 맞아요. 4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4와 2로 가르고 6과 4가 만나면 10이 되겠네요. 10 더하기 2는 12. 뒤에 있는 수도 마찬가지로 해볼까요? 6 더하기 6을 10을 만들어주기 위해 6을 4와 2로 가르고 6에서 4를 더하면 몇이죠? 맞아요. 10. 10 더하기 2는 12. 그러면 12 더하기 12는 바로 나오는 친구도 있지만 12 더하기 12 몰라요 하는 친구들은 이거 역시 가르기 하면서 계산해 보면 돼요. 12는 10 더하기 2니까 12 더하기 12를 10 더하기 10 더하기 2 더하기 2라고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10 더하기 10은 20, 2 더하기 2는 4, 20 더하기 4는 맞아요. 바로 24가 되겠네요.
우리 24 여기 등호 뒤에 써볼게요. 자, 친구들, 그럼 우리 찾은 것 같아요. 나비 모양은 세모 모양 8개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선택한 조각 4개를 사용해서 8개가 될 수 있는 건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평행사변형이겠네요. 우리 조각에 알맞은 위치를 찾아 선으로 표시해 볼까요? 너무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모양을 먼저 그리거나 색칠해 보면서 그 다음에 선을 한번 그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어 볼까요? 친구들 다 그었나요? 너무 잘했어요. 옆 페이지에 있는 1번과 2번은 스스로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해요. 우리는 크리에이티브 팩토 63페이지에 있는 3번과 4번 문제 해결해 볼까요? 한번 문제 읽어볼까요? 다음 중 대칭 모양을 찾아 반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도록 접는 선을 그어보세요. 친구들, 여기에서 접는 선이라는 건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맞아요. 바로 대칭 축을 이야기해요. 접었을 때 남거나 모자라지 않고 딱 맞는 모양을 찾아야 해요. 찾아볼까요? 선생님이 시간을 줄 테니까 온라인 활동지를 미리 출력한 친구들은 직접 접어볼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활동지를 출력하지 못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선생님은 짜잔 이렇게 온라인 활동지를 크게 확대해서 출력을 해봤어요. 선생님, 온라인 활동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접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 뾰족한 부분을 기준으로 반으로 포개어 볼 수 있도록 해봐요. 했나요?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런 친구들은 잠깐 선생님의 영상을 멈춰놨다가 그 이후에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는 활동지 없이 어떻게 대칭축, 접는 선을 그어볼지 생각해 볼게요. 먼저 1번. 1번은 오각형이에요. 대칭축이라는 건 접은 선을 기준으로 양쪽을 포개었을 때, 접었을 때 남거나 모자라지 않아야 해요. 딱 맞는 친구여야 돼요. 이럴 때 우리 꼭지점을 이용하면 좋아요. 고든선 2개가 만나 이루는 뾰족한 이 부분을 꼭지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 꼭지점을 기준으로 선을 반듯하게 그어볼까요? 이렇게. 그랬더니 양쪽 모양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대칭 모양이 되겠네요. 선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그런데 이때 선생님, 저는 이렇게 선 긋지 않았는데요?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대칭 모양엔 대칭축이 하나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함께 대칭축을 더 찾아볼까요?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꼭지점을 기준으로 선을 그어볼까요? 이렇게. 아, 이 부분도 대칭축이 돼요. 또 있을까요? 있어요. 이번엔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볼 수도 있고, 이번엔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볼 수도 있어요. 이제 끝일까요? 아니요. 하나 더 있어요.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을 수도 있네요. 우와, 오각형에는 대칭축, 접는 선이 바로 5개나 돼요. 선생님 이거 모두 다 찾아서 표시해야 하나요?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냥 접는 선을 그어보세요 했어요. 모두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선을 하나만 찾아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팩토를 배우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대칭축, 접는 선을 많이 찾아볼까요? 2번 모양도 볼까요? 2번 모양은 삼각형이에요. 이 삼각형을 반으로 접으면 대칭 모양이 될까요? 맞아요. 안 돼요. 그럼 3번 모양도 볼까요?
3번은 비스듬한 네 변을 가지고 있는 평행사변형이네요.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은 반으로 접었을 때 대칭 모양이 될까요? 맞아요. 안 돼요. 4번 모양도 살펴볼까요? 4번 모양은 될까요? 맞아요. 역시 안 돼요. 그럼 5번 모양은? 5번은 뾰족한 부분이 없어서 어떻게 접어야 될지,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친구들, 이럴 땐 가로선 혹은 세로선을 기준을 두고 반으로 접어보거나 생각해보면 좋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요? 먼저 가로선을 이렇게 그었다면, 양쪽의 모양이 똑같아요. 대칭 모양이에요. 우와, 그러면 얘는 대칭축, 접는 선이 하나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어느 방향으로 선을 그어야 할까요? 맞아요. 바로 세로 방향도 되겠네요. 이번엔 6번 모양도 살펴볼까요? 6번 모양은 될까요? 짜잔!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긋는다면 반으로 포개었을 때 어떨까요? 맞아요. 남거나 모자라지 않고 딱 맞겠네요. 4번 문제도 살펴볼까요? 주어진 칠교 조각을 모두 사용하여 오른쪽 모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칠교 조각에 알맞은 위치를 찾아 색칠해 보세요. 역시 온라인 활동지가 필요하네요. 우리는 온라인 활동지 없이 생각해 볼까요? 친구들, 문제에서 칠교 조각을 모두 사용해서 오른쪽 모양을 만들었대요. 그 얘기는 오른쪽 모양이 세모 모양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여기 있는 칠교 조각이 세모 모양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넓이를 이용해서 큰 조각부터 맞추어 보는 게 훨씬 더 수월할까요? 맞아요. 바로 칠교 조각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굳이 세모 모양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부분을 찾아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조각을 맞출 때 선생님이 쉽게 맞출 수 있는 방법 뭐라고 이야기했죠? 큰 조각부터, 넓이가 넓은 조각부터 알맞은 위치를 찾는 게 수월하겠네요. 그러면 가장 큰 넓이가 넓은 조각은 맞아요. 바로 이 주황색 조각이에요. 이 주황색 조각을 어느 부분에 넣어 볼 수 있을까요? 친구들, 먼저 알맞은 위치를 찾아 선을 그어 볼까요? 그었나요? 선생님은 이 부분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 넓은 조각, 큰 조각은 어떤 조각일까요? 정사각형과 평행사변형이 있지만 선생님은 정사각형 먼저 한번 넣어 볼래요. 어디에 넣어야 할까? 선으로 한번 그어볼까요? 선생님은 이 부분에 넣었어요. 평행사변형도 한번 넣어볼까요? 그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넣었거나 그렸나요? 선생님은 이 부분에 넣어봤어요. 그럼 나머지 조각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빨간색 삼각형은 이 부분, 초록색 삼각형은 이 부분. 선을 잘 그은 친구들 혹은 조각을 잘 맞춘 친구들은 색칠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챌린지 영재교육원 1번과 3번 문제 해결해 볼게요. 1번. 거울을 다음과 같이 놓고 보았을 때 거울에 비친 모양을 찾아 번호를 써 보세요. 그림을 살펴볼까요? 세워진 거울의 오른쪽에는 무엇이 있나요? 왼쪽에서부터 부들, 튤립, 꽃이 있어요. 거울 오른쪽에 있는 모양은 거울 속에서 왼쪽으로 뒤집힌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럼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의 위치는 어떨까요? 생각해 볼까요? 먼저 가장 왼쪽에 부들이 있으니까 부들, 그리고 튤립이 있으니까 부들 왼쪽 옆에 튤립,
튤립 오른쪽 옆에 꽃이 있으니까 튤립 왼쪽 옆에 꽃이 있겠네요. 그럼 부들의 방향은 어떨까요? 이렇게 보니까 부들의 방향은 왼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거울에 비친 모양의 부들 방향은 어떨까요? 맞아요. 거울 오른쪽에 있는 모양은 거울 속에서 왼쪽으로 뒤집힌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부들 방향은 바로 오른쪽이 되겠네요. 여기에 있는 분홍색 꽃의 방향도 살펴볼까요? 꽃의 방향은 어때요?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네요. 그럼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은 어떨까요? 맞아요. 뒤집힌 모습이니까 왼쪽을 바라보고 있겠네요. 친구들, 1, 2, 3, 4 중에 거울에 비친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찾아볼까요? 맞아요. 짜잔! 바로 2번이에요. 우리 2번 써볼까요? 3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경수와 친구들이 패턴 블록을 여러 개 사용하여 각각 새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잘못 말한 친구를 찾아 이름을 써보세요. 경수의 말부터 살펴볼까요? 난 14조각이 필요했어. 친구들, 14조각이 필요했다는 건 작은 조각이 들어간 걸까요? 큰 조각이 들어간 걸까요? 큰 조각은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서 들어가는 횟수가 적어요. 그럼 14조각은 많이 들어간 거니까 경수는 작은 조각을 사용했겠네요. 그럼 삼각형으로 새 모양을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지 주어진 새 모양의 삼각형 개수를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경수는 14조각으로 새 모양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새 모양은 세모 모양 몇 조각이 필요했어요? 맞아요. 13조각이 필요했어요. 그럼 경수는 잘못 말한 거네요. 잘못 말한 친구의 이름은 경수. 어렵지 않게 쉽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친구들, 정답은 찾았지만 수진이와 민서는 어떤 조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시간이 끝난 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칠교 조각과 패턴 블록으로 멋진 모양을 만들고 거울 속에 비친 모양들도 살펴보면서 대칭이 무엇인지도 배웠어요. 모양이 똑같이 나눠지면 대칭. 거울 속 친구처럼 보이면 왼쪽과 오른쪽 좌우 모양이 바뀐 모양. 와, 우리 친구들 눈썰미가 정말 좋아졌어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 해결력 영역에서 문제 이해하기, 그리고 직접 해보기에 대해 학습할 거예요. 오늘도 너무 수고했어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